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재현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마감주에 한가한 사람이 많을 줄 깜짝 놀랐고요. 아무튼 강의를 들으면 더 잘 될 거란 믿음으로 오신 거죠? 예. 여러분도 한번 살면서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오늘 저녁 뭐 먹을지, 내일 점심 뭐 먹을지, 야식으로 뭐 먹을지, 이런 고민은 많이 하는데 한 번쯤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돌아오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보다 고민해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시 와요, 안 와요? 물론 불교를 믿는 분들은 윤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언제 또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신 차릴만 해서 80대 정신 차렸으면 어때요? 물론 다시 할 수 있지만 뭘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체력도 떨어지고, 물론 다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시는 분은 80세인데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하신 분을 봤거든요. 확실히 젊게 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를 해서 어떤 결과치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누리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굿라이프라는 단어. 어떤 게 굿라이프일까요? 우리 송경옥 사장이, 송주연 사장이 어떤 게 굿라이프예요? 이제 제발 사업자들 이름 좀 그만 바꿔. 헷갈려 죽겠어요. 예. 그렇죠. 굿라이프. 예. 참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뜬금없이 대략 뭉실하게 하면 아무 생각 없다는 뜻이거든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근데 굿라이프라는 거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눈 감을 때 세상에 우리가 소명을 다하고 눈 감을 때 후회가 없다. 나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잘 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똑같이 살면서 잘 살 것인가? 그건 내 지금까지 만족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집니다. 수고하신 만큼 만족하십니까? 우리 정말 수고하면서 살잖아요. 정말 많은 고비들을 넘기고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만족하냐는 거죠. 오릭시 사장님은 만족하세요? 진짜요? 맨하텍 하는데도 만족 못하세요? 농담인 거예요. 아무튼 혹시 만족하세요? 그죠? 뒤에 분 만족하세요? 예? 그 최고입니다. 예. 다양한 방법도 이제 만족하는 것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에는 만족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게 유지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트랜스 휴먼 시대래요. 트랜스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 도란스 아세요? 그죠? 옛날 110V에서 120V로 바꿀 때 그 도란스 있었잖아요. 연배 되신 분들은 좀 아시죠? 그런데 이 트랜스 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00세 시대로 생각했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100 플러스 알파 시대래요. 왜냐하면 벌써 세상이 여러분들 무릎 아파서 연골 다 다르면 뭐예요? 인공관절 하잖아요. 무릎 연골로 갈아 끼우듯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데가 있거든요. 저는 얼른 거기에 투자했거든요. 콩팥도 재생시킨대요 이제. 그리고 심장도 갈아 끼울 수 있고 아플만 하면 여기저기 갈아 끼우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뜬금없는 얘기 아니고 미국에서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이식했어요. 사람 몸에. 그래서 이분이 2달을 더 사셨거든요. 아무튼 예. 근데 저 같으면 그 돈 들이고 그 고생해서 2달 더 살까 이런 고민이지만 문제는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애게 2달 그러지만 한번 시도됐다는 거 이제 그거 늘려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아 끼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수명은 늘어났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어떤 게 굿라이프일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준점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 좋다는 게 어떤지. 그럼 우리는 부부 사이 좋은 게 어떤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척도들을 잘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래 사는데,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나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의 기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건 신체적으로 만족해야 된대요. 나 신체적으로 만족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한 분 빼고 없어요? 예. 우리 건강 사업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신체적으로 만족하는가? 두 번째, 정신적으로 만족하는가? 세 번째, 사회적으로 만족하는가?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척도로 따져보죠. 신체적인 거 이제 건강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만큼 요즘 사람들은 잘 살려면 하루 시간 중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건강에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된대요. 저도 그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우리 엠브로토스도 많이 먹어야 되고 클린도 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지만 건강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설이 먹어도요, 내가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절대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근육을 자꾸 써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난 치매 원인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치매 원인의 1위가 운동 부족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척도를 내는데 우리 몸의 근육 1kg이 1,3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발휘한대요. 그래서 인바디 재보시죠. 인바디 재서 내 근육량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짜리인지 나오는 거예요. 1억짜리인지 2억짜리인지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사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중요해요? 내 근육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 때 잘 살려면 이런 수치화시키는 거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옵니까? 그쵸. 구할이 돈 때문에 오잖아요. 우리가 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거든요. 그럴 만큼 한번 벌어봤냐는 거죠. 그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님이 갑자기 나 임플란트 한 6개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행복하세요? 아니면 철렁철렁 하세요? 철렁철렁하죠. 또 형제들 있으면 이거 얼마씩 배분해야 될지 막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어때요? 그냥 웃으면서 좋은 걸로 하세요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신적인 고민도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물론 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구할이 돈으로 해결되더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많이 드냐면 그 성직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도 저도 많이 만났는데 목사님도 많이 만나고 이분이 아유 우리는 기도로 살 수 있어야 하지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결해야 돼요? 관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관계십이 좋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관계십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외로워진다고 하잖아요. 왜 외로워질까? 보았더니 관계십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따로따로 해결하려면 쉽지 않죠. 다 따로따로 해결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저는 원싱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도미노도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한 앞에 거 하나만 쓰러뜨리면 뒤에 게 저절로 다 쓰러지잖아요. 그 하나가 뭔지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적, 사회적인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원싱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걸 알고 이 사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 15년 정도 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여기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15년 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그러면 알아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뭔가 있을 때 요즘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중받았어요? 잘 살았어요? 힘센 사람. 산업화 시대는 일 잘하는 사람. 근데 정보화 시대는 힘세고 일 잘해도 그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높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 정보화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선택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픈 기억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세요?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그죠? 또 들어보신 분, 투자하시는 분. 예. 언제 샀어요? 몇 개월 됐어요? 진짜. 우리 메나테크만 하셔야 돼요. 주식으로 먹고 살기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의 전보력으로는 몇 개월 전에 산 것도 이제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는 있죠. 제가 6년 전에 그 회사 주식을 알았어요. 누가 이제 그때 한참 금융 공부를 좀 경제 공부를 해야 사람들하고 얘기가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경제 공부를 했을까 6년 전에? 사람들이 건강도 관심 있지만 돈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는 않더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의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렇게 알아보래요. 그래서 저는 알아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세상에 2배를 이득을 봤어요. 2배 오르면 팔아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죄송합니다. 2배 봤으니까 저는 얼른 팔았거든요. 2배씩이나 봤는데. 근데 놀라운 건 엊그제 가서 보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그 회사가 대략적으로 40배 올랐어요. 근데 저는 다음에 그 정보를 또 줘도 2배 오르면 팔 거예요. 왜요?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 얘기 듣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속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회사인지 일주일만이라도 공부했으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 차이입니다. 누가 옆집 사람이 돈 된다고 하니까 먹으면 건강해지고 먹으면 예뻐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래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자꾸 사람 몸만 알려고 그러고 자꾸 먹고 좋아지면 속에 이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메나테크가 가지는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왜 모르고 있냐 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유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물건이 전달되는데 대략적으로 유통마진이 60%래요. 근데 이 소득이 필요한 소득이죠. 유통업자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소비자한테 물건을 쥐어주고 유통시켜주고 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대형 할인 매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할인 매장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두부 사려면 슈퍼 가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슈퍼에 두부 있어요? 없어요? 안 가요? 예. 편의점에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할인 매장 가서 사잖아요. 싸니까 이쪽으로 몰리죠. 그러다가 지금 인터넷 TV 홈쇼핑으로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통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 항상 트렌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이렇게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돈이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요즘 자영업자 난리잖아요. 제가 느꼈어요. 물건을 사려면 백화점을 가려면 요즘 같은 데 가야 돼요. 왜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저도 어제 와이프가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갔더니 롯데백화점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요. 진짜. 거기 가서 사니까요. 세일이 아닌데도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그만 거 하나 샀는데 여행 가방까지 주고 장난 아닙니다. 이럴 때 가야 돼요. 뭐 얘기하다 글로 갔죠? 트렌드. 근데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데 경기가 좋아도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은 인터넷 TV 홈쇼핑으로 사는 걸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가 안 좋은 거지 여기는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문방구 찾아보기 힘들죠. 왜냐면 문방구가 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요즘 맞벌이 해야 되는데 퇴근해서 애 준비물 챙겨주려니까 문방구는 문 닫았어. 애가 학교 가기 전에 가려니까 문방구는 닫혀 있어. 그런데 쿠팡이라는 데를 보니까 11시에만 주문하면 애가 다음날 학교 가기 전에 와. 근데 가격도 싸고 종류도 더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문방구 가겠어요? 쿠팡 가겠어요? 쿠팡 가는 거죠. 요즘 옷가게 안 된다고 장난 아니잖아요. 옷가게 왜 안 가요? 요즘 옷가게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작년에 겨울에 뭐 패딩 필요하다 그래서 하도 얘가 이상해 성향이 구제를 좋아해서 막 동묘 같은 데 가가지고 막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지 같은 걸 사 입고 와. 그래서 아빠 입장에 속상하지 않겠어요? 돈도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잘 됐다 패딩 필요하다 그래서 얼른 백화점 내려갔어요. 백화점 내가 쭉 보더라고요. 쭉 보는데 가격은 있지만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도 이렇게 멀쩡한 것 좀 입어 하고 이렇게 딱 결제하려니까 얘가 아빠 손을 딱 잡더라고요. 제 손을. 아빠 잠깐 그러더니 이렇게 쭉 가더니 소파에 잠깐 앉으래요. 커피숍 옆에. 그래도 인터넷으로 쭉 찾아보더니 카드 줘. 결제를 하는 거야. 정가 인터넷으로 하니까 40만 원이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40만 원 벌어줬으니까 커피 싸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은 백화점에 옷 사러 가요? 입어보러 가요? 사이즈 맞나 입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여기서 자 우리가 물건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요즘은 공장이 돈을 벌어요? 유통업자가 돈을 벌어요? 둘 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버냐면 하도 물건들은 많으니까 소비자한테 쥐어진 사람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자도 소비자한테 물건을 쥐어주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직거래 많이 하잖아요. 공장도 소비자한테 물건을 쥐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요즘 돈은 누가 번다? 소비자한테 쥐어주는 사람이 돈 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TV 홈쇼핑의 특징을 보니까 내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홈쇼핑 정말 많이 해요. 홈쇼핑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도 얼마 전에 울산, 강릉, 서울 코스가 있어가지고 울산에서 하루 묵었거든요. 그날 후원을 하고 하루 묵다가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TV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숙소에 하면 TV부터 켜는 게 신기해요. 뭐가 나와도. 예, 가끔 이상한 게 나와서 뭐 큰일 나기도 하지만 아무튼 막 틀어봅니다. 근데 틀면 대부분 뭐 드라마 본 적도 없고 뭐 본 적도 없으니까 홈쇼핑 볼 거잖아요. 홈쇼핑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 진짜 울산에서 오메가3 살 뻔했어요. 얘네들 정말 대단하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홈쇼핑에서 우리 애들이 LA 갈비 좋으니까 구봉길이 LA 갈비 막 선전을 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시켜봤더니 진짜 뼈만 왔더라고요. 뼈만. 개도 아니고 그죠? 뼈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사람들 만나면? 야, 그 홈쇼핑 LA 갈비 다 꽝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제 지인이 니네들 LA 갈비 좋아하잖아요. LA 갈비 좋아하잖아. 근데 구봉길이 하는 거 진짜 싫어하더라. 살도 부러웠고 양념도 진짜 끝내주고 먹어도 질리지가 않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사봐. 그러니까 시켜 먹으니까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어느 쪽으로 몰려요? 구봉길 쪽으로 몰려요. 인터넷 쇼핑의 특징이 그거야. 여자들 옷 사는 거 인터넷으로 옷 사는 거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도 신기하거든요. 근데 가만 봤더니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일단 손희 사장님 입어봐. 입어보고 자기한테 안 맞아. 그러면 최정원한테 옵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최정원 사장님 입어보니까 여기 있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KMF 있잖아요. 보면 여자분들 드레스 거의 비슷하죠. 구매처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TV 홈쇼핑은 물건을 누가 팔아주고 있어요? 서버는 내가 팔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어차피 소비자가 팔아줄 건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게끔 제품을 개발해서 이것도 우리가 유통시키고 우리가 소득을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런 의미로 따지면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요, 그 꺼져가는 중소기업들 살린 역할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메나테크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으로 판매하려고 그랬더니 약국에 갔더니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려지다 보니까 이 제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지 못했던 질병들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순기능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시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나쁘지 않겠네, 좋은 거면 쓸 수 있겠네, 이렇게 하고 선택 기준도 정해지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려면 제품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겁나게 좋아야 돼요. 우리 그 여자분들 비타민C 앰플 좋아하죠. 근데 쓰기가 어때요? 써봤어야지, 그죠? 지랄 맞잖아요. 이게 바르기도 그렇고 따갑기도 그렇고 눈도 따갑고, 특히나 비타민C 앰플은 끈적끈적하니까 바르고 자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 비타민C 앰플 줘가지고요, 한번 써보라고 해서 바르고 자고 났더니 베개에 분홍색 자국이 쭉 나는 거예요. 그 와이프한테 오해받았어요. 마치 와이프가 어디 갔다 왔을 때라 누굴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타민C 앰플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됩니다. 근데 메나테크에서 가만 보니까 피부에 여자들 꿈꾸는 게 미백, 주름 제거, 탄력이잖아요. 이게 비타민C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허투루 안 만들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써보고 또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써보고 계속 바꾸기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개발돼가지고 이번 12월에 출시되거든요.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제 얼굴 좀 괜찮습니까, 피부? 어제 딱 한 번 발랐어요. 물론 그게 그거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와이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하려면 제품 품질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유통시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잘 하시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찾고 어디 가서 아픈 사람만 찾고 먹고 좋아지면 소개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알아서 먹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팔다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시장성이, 내가 자랑만 하는데 써보고 자랑하고 교육받아보고 이 교육의 내용을 자랑하는 게 돈이 얼마야 돼 하는데, 그게 1년에 매출이 5조가 넘습니다. 5조가 넘고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법으로요, 이 매출의 35%는 이 회원 소비자한테 돌려주게끔 돼 있는데 매년 1조 8천억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돈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나라에서 지금 돈을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제대로 모를까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이 돈을 누군가 받아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 괜찮지 않으세요? 이 돈 중에서 얼마 벌고 싶으세요? 많이요? 좋죠. 꿈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건지 이 기준을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아까는 정보화 시대는 그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 그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쓰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루어줬잖아요. 정말 저는 그분 개인적으로 천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된다, 금융을 알아야 된다, 부동산을 해야 된다, 많은 책들을 냈지만 그분이 그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주식으로 돈 벌고 금융으로 돈 벌려면 적어도 자본금이 14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물론 주변에서 보시면 2천만 원 가지고 몇백억을 만들었어요. 부동산도 4천만 원 가지고 돈 얼마 벌었다는 사람 유튜브에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흔해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재수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이에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데 로버트 기요사키도 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떤 걸 봤냐면, 35년 전에 주변의 지인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그 초대를 했대요. 우리 홈미팅 같은 거를, 셀 미팅 같은 거 가서 봤는데 이건 괜찮긴 한데 자기 생각엔 좀 허황되다고 생각됐대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친구가 계속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깨우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뭘부터 교육사기 생각한 건 아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벌려면 일반인들이 쉽지 않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 가지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겠군 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6번째 책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정말 여러분들 그 MBA 교육까지 하면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 한번 정독해 보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요. 정독하고 나 혼자 이해한 거랑 다른 사람 이해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를 여기에 초대하신 분하고 그 책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명하게 선택하라 188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선택 기준에 나와 있는데 진짜 여기서 저는 이분이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품이 좋아야 된다, 보상이 좋아야 된다, 시스템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보상 좋아도 나는 안 되는 사람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 근데 이 책을 보고 무릎을 딱 친 거야. 로버트 기요사키는 역시 천재구나. 로버트 기요사키는 첫 번째 조건으로 따진 게 뭐냐면 리더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건 어떤 회사가 아이템을 잘 개발해도 리더가 후지니까 제품이 점점 후져지더래요. 근데 제품은 별로도 리더가 좋은 데는 그 제품이 점점 좋아지게 개발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나는 이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군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따진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리더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하려면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리더부터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아이템이래요. 세 번째가 교육과정, 네 번째가 보상 플랜 이렇게 살펴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으로 저는 지금 15년 한 입장에서는 메나테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메나테크가 이 기준에서 부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나테크 리더 중에 한 4분만 좀 소개를 하려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수많은 사업자들 중에서. 그냥 짬밥 순대로 회원가입 순대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회원가입 순대에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고 리더, 즉 개인적으로는 저희 여동생 부부입니다. 19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신의 사장님이라 그래서 이 사업 한 16년 정도 하신 분이고 제가 있고 이제 유희성 김희정 사장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룹은. 자, 요 이명진 매주원 사장님, 배신의 사장님, 저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아시는구나. 메나테크 사업하기 전에 신용불량이었다는 거. 제가 왜 이야기를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네트워크 사업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우리 세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누구를 망하게 할지언정 우리는 망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신용카드 한 장 없으니까. 그래서 이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 지금의 소득도 벌었고 집도 샀고 중요한 건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벌게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으면 신용불량으로 통해서 지금의 결과로 이 리더들의 마인드는 남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돈을 벌게 해주려는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리더가 하는 데는 마음이 다르더라. 또 한 가지 유희성 김희정 사장님은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나타나는 분이에요. 고대 나왔고요. 학교 선생님 출신이었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통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거냐면 먹고 살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분은 강사였거든요. 통풍으로 강의를 2주 못 나가니까 소득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먹고 살 걱정 없다 갔다가 소득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이 없구나.
애 셋은 국제학교 보내고 있는데 리스크가 있겠구나.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룹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템입니다. 우리 아이템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까 건강에 대한 니즈가 세다 그랬잖아요. 건강에 대한 니즈가 세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테마, 아이템을 정하는데, 자, 앞으로 AI 시대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냐면, 저희 아이가 작년에 이제 입시를 해서 재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컴퓨터 공학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컴퓨터 공학과 가고 얘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마치고 나면 얘네들은 취업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얘가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몇 달 있다가 MIT 공대 컴퓨터 공학과 그러면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난 수재들이 갔는데 걔네들이 80%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 한국에 대학 나온 애들이 취업할 수가 있겠니? 세상이 그럴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애가 재수하고 있어서 지금 스트레스 받아오는데, 제가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편하게 봐. 어차피 아빠는 너 대학 보낼 생각이 없어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은 애가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그러면 세상 바뀌어 있다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은행이 없어진다는 게 믿어지세요? 예. 근데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은 돈 버실 겁니다. 변화를 인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설마 그러거든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삼성에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도 올해 몇몇 리더들하고 마카오 갔다 왔지만, 예전에 해외여행 가려면 환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 싼 데 찾았잖아요. 저 올해 마카오 가면서 깜짝 놀란 건, 저는 1원도 환전 안 해갔거든요. 근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신용카드도 없어도 돼요. 저 스마트폰으로 다 했거든요. 마카오 갔더니 알리페이 이런 복잡한 얘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다 돼요. 카카오페이에서 마카오 달러로 돈만 좀 바꿔놓잖아요. 그럼 수수료도 없는데 거기서 결제가 되고, 심지어 노점도 얘네는 현금 안 받고 그걸로 결제해요. 그럴 정도고,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요. 코인 아시죠? 코인을 가지고 중국에서 쓰던 코인을 가지고 한국에 명동에 가지고 ATM에서 원화로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니 코인으로 거래되면 더 이상 은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내 아들이 은행 가서 취업했다고 좋아할 일이에요? 아니, 그럴 정도의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많은 부자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한대잖아요. 살아남으려고. 우리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템을 기가 막히게 잡은 게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 살아남으면 이 공부하고 저 공부하려면 이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최신 스마트폰을 왜 사서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최신 사가지고 뭐합니까? 문자 보내고 카톡 보고 통화하고 유튜브 나오는 게 다잖아요. 그 옛날 전화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쓰지 못하는데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기득권이잖아요. 쎄 빠지게 고생해 돈 벌었는데, 만약에 AI 시대에 메나테크가 없어진다 그러면 전 어떻게 했어요? 여기 계신 누구보다 충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메나테크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우리 리더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미국 메나테크의 총 CEO가, CEO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분야면 미국에 20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나테크거든요. 그러면 이 CEO도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하겠죠. 왜냐면 아들을 우리 회사에 입사시켰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총 CEO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20개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이 AI 미래학자들 교수들하고 계속 고민하고 얘기하는데, 교수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네 회사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냐 물었더니, AI 시대가 되든 뭐가 되든 변치 않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 뭘 하시면 되냐면, 제가 부자들을 왜 돈을 버냐, 부자들은 보니까 변치 않는 거를 찾는데, 근데 우리들은 자꾸 새로운 거 쫓아가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데, 부자들은 변치 않는 걸 본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게 뭔가가 봤더니, 나이 들수록 건강에 대한 니즈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건강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오래 살 거니까 나이 들어보고 싶어요? 젊어지고 싶어요? 젊어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은 거는 안 변한다는 거야. 근데 또 돈에 대한 욕심 드는데 이 시장은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져. 앞으로 커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삼성바이오도 있고 한미약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약회사도 있잖아요. 제약회사보다 시총이 더 큰 회사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역전 APR이라고 화장품 회사가 역전했어요. 제약회사보다 이제 화장품 회사가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업할 때도 잘 따져야 돼요. 자꾸 아픈 사람 낫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시장 한계가 있대. 그거보다 이뻐지려고 한 살이나 젊어 보려고 얼굴에 바르는 돈이 더 세대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좀 더 이뻐지려고 얼굴에 발라대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9조랍니다. 9조. 9조 바른 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그 시장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건강의 핵심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변함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아픈데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방 차원으로는 안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예방 차원이잖아요. 예방 차원 정도가 안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암도 걸릴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메나테크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을 집에 비유했을 때 기둥도 중요하지만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중요해요? 기반이 중요합니까? 기반이 중요하잖아요. 기반이 없으면 기둥 아무리 세운들 언젠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죠. 항산화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를 쐬기도 하고 단백질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팠잖아요. 그게 보조식품이 가진 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당 영양소라는 기반이 없으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둥들을 세울 때 건강이 놀랍게 회복된다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그 핵심적인 물질은 당 영양소를 지금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 영양소가 뭐냐? 바로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고 세포들이 기능을 맡은 바 기능을 다하면 아플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심장세포가 심장세포의 기능을 다하면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역세포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다하면 아플 일도 없고 암이 걸릴 일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가 간세포의 기능을 다하고 콩팥세포가 콩팥세포의 기능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아 진짜 요즘 과학계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정말 치밀하게 돼 있어요. 제 흰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전에 흰머리 있으면 암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그냥 속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입증한 게 뭐냐면 흰머리가요 내 몸이 암세포랑 싸운 흔적이래요. 저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나이 들수록 흰머리가 나는 게 그 유전적인 건지 알아요. 그것도 있는데 보니까 나이 들수록 암이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거 암은 매일매일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싸운 흔적이 흰머리다. 이렇게 전 그래서 거울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아, 내 몸은 암하고 이렇게 많이 싸웠구나. 반성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닌데 그런 논문이 나오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세포들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포가 건강한 세포들은 이렇게 더듬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듬이가 하는 역할이 좋은 게 있으면 요 속으로 들어가야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 봤더니 이 더듬이가 있어서 나한테 필요한 걸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시면 종합영양제 먹는데도 골다공증 걸리는 사람들 있죠. 그럼 칼슘이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수율을 높인다고 막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세포가 우리 소장에는 칼슘을 흡수하는 더듬이가 따로 있대요. 철분을 흡수하는 더듬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종합영양제 이게 뭐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따질 게 아니고 내 몸에 더듬이가 많은지 아닌지 요거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듬이가 부족해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입니다. 당이라는 거 혈액 속에 있는 당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쓰이잖아요. 근데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들어가 봤더니 당이 혈액 속에 떠다니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인슐린이 더듬이한테 가서 더듬어가지고 야 세포야 내가 혈액 중에 당들이 떠다니니까 문 열어 해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현대인들이 당뇨 걸리는 이유 아시겠죠? 인슐린도 있고 당도 있는데 더듬이가 부족하니까 문을 못 열어줘서 당뇨가 걸린 거예요. 그럼 더듬이를 채워주면 몸이 알아서 해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뭘 좋은가 먹을까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그걸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힘이 바로 이 더듬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소를 인지해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독소 나쁜 건 다 이해하시죠? 독소 나쁜 건 다 이해하시는데,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주변에 보시면 유기농만 먹고 사는데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인스턴트만 먹고 사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세상이 어차피 오염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더듬이가 많은 사람들은 독소를 그때그때 막 내보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더듬이가 부족해지니까 독소가 몸에 쌓여서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암세포를 인지해서 물리치는 기능을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아시면 여러분들 진짜 신비롭습니다. 저는 면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몇 시간을 풀어도 부족하지만 그것만 알면 진짜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는 어찌됐든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박테리아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암세포가 생겼는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면역세포는 눈이 없는데 뭘로 인지하나 봤더니 이 더듬이로 인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듬이가 충분히 있어야 좋은 거 잘 받아들이고 나쁜 거 배출시키고 면역체계 제대로 일하면 아플 일이 없고 아프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세포의 길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가 인스턴트를 먹으면 세포 길이가 짧아지더라. 똑같이 살찌는 사람 봤더니 세포 길이가 짧아지더라. 다 짧아지는 게 요즘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신하면 병원 가서 기형아 검사하죠. 그게 바로 슈가 프린트입니다. 근데 그 슈가 프린트가 뭐냐면 아이 세포의 더듬이 길이가 충분한가 아닌가 요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더듬이를 구성해 주는 게 바로 이 당 영양소더라. 요걸 인지하시면 되는데, 요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MIT 공대 발표 자료나 의대생들이 보는 교과서나 수많은 논문들로 이게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뜰 회사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벌까요, 잃을까요? 예. 1년 평균으로 따지면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읽거든요. 근데 저는 차트 볼지 몰라요. 뭘 보고 할까요, 저는? 여러분 돈 버는 정보인데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저는 과학동아지, 뉴턴지를 정기 구독해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뭐 나오겠구나 봤는데 그런 회사가 있어. 그러면 얼른 삽니다. 그러면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대는 과학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된 건지 알면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나왔다 그러면 이 회사가 뜰 것이다 아니다. 뜨는 회사라는 건 간접적으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 기반으로 건강보조식품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이제 퍼스널 케어들 개발하고 있는 게 메나테크 제품이고, 근데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이게 시장성이 무서운 건 예전에 비타민과 미네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비타민과 미네랄로 돈 번 사람 많잖아요. 왜 돈을 못 벌었을까요?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이제 필수 영양소라는 게 방송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조만간 이게 대대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모든 지금 건강에 대한 지금 그거 아세요? 암의 원인이 드디어 밝혔어요. 그래서 암을 이제 조만간 정복한다고 하는데 그 암 연구도 이 더듬이 연구거든요. 모든 게 다 더듬이 연구입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이제 건강에서 더듬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막 알려지면서 요구량이 늘 거잖아요.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돈 번 사람이 적은 거 뭐냐면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메나테크도 이게 글리코 당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필요하다는 거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만드는 회사는 하나야.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독점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송도 신도시에 아주 좋은 거 말고요, 단무지만 내가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어. 그럼 먹고 살지 않겠어요? 독점이 가진 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템 잘 선택하고 계십니까?
예, 잘 선택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메나테크 사업에 돈 벌고 싶으면 이러니까 먹고 나 이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이러니까 이걸로 돈 벌어야 돼.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다.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 버는 얘기하면 제품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좋다 그래서 먹는 사람도 먹다 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려고 먹는 사람들은 안 먹을까요? 계속 먹을까요? 계속 먹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타왔지만 대략 한 8만 원치 탔거든요. 근데 이거 좋다 그래서 먹을 수 있겠어요? 돈 버니까 먹겠어요? 돈 버니까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탐내고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과정은 그럼 아이템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게 바로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은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만드는 게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그룹에서 자랑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데 네트워크 마케팅 똑같은 시스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보상 좋은데 왜 너만 안 돼? 너가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만두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다 자꾸 자기 반성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교육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 진짜 나쁜 사람대로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스템이라는 게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이 있죠. 우리가 치킨을 팔아서 돈 벌고 싶은데 내가 튀길 줄 몰라. 그냥 프랜차이즈는 돈 내면 튀기는 법 알려주고 파는 법 알려주고 인테리어하는 법 알려주고 그대로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스템은 못하는 사람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들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독립한 이래 지금 9년 동안 계속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져가. 이게 진짜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건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룹에 메나테크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그룹들이 많은데 저희 그룹이 그 2016년만 해도 전체 매출의 8%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메나테크 매출이 7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괜찮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입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시스템이 입증됐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이제 메나테크 하면 다른 데 가겠어요? 여기로 오겠어요?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디 가야 잘 되는지 그걸 보고 가죠. 안 되는 데 가서 하겠다고 하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다는 걸 알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회사의 리더들을 면접 보러 다닌대요. 나 좀 시켜주세요가 아니고요. 리더를 면접 본대. 당신이 나 도울 건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그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할 때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야 그러면 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낼 수 있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 속한 집단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즘은 챗 GPT를 많이 쓰잖아요. 챗 GPT에 한번 물어보세요.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어떤 그룹이 하면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 사업하면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까지 나와요. 저도 해봤거든요. 아니 저도 해본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 그 신규 어떤 사람 막 상담하고 있는데 이제 챗 GPT 보더니 명함 달래. 명함 줬더니 메나테크 배제한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건강 쪽 전문가라고 쭉 나오면서 이쪽 쭉 얘기 나오고 클린한 프로그램을 뭐 개발해서 뭐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믿으려면 다음 몇 가지 조건에 맞는지 질문해보세요. 이렇게 이것까지 나와요. 무섭지 않으세요? 네. 그 심지어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챗GPT 유료 버전으로 보면 사주도 어지간한 사람들 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러려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업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년월일 대보라고 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려고. 얘하고 나하고 사업궁합이 맞아? 이렇게 하고 물어보려고. 요즘 그런 세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디 얘기하다 그러지? 교육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정말 정답 드린 건데 뭐냐면 저희 그룹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 사업해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받을 텐데 그 중에서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 속해 있어. 그러면 부럽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핵심이 교육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설명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원데이라는 것도 있고 제품을 알아보는 시간, 보상을 알아보는 시간도 있고 근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유튜브나 줌으로도 누구라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중국 연길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줌으로. 연길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예. 가뜩이나 멀리서 혀 짧은 제강이 든다 고생하고 계신데 아무튼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스텝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뭐가 알아볼 만하다 그러면 아까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취직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럼 MBA라는 교육과정. 하루 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사업 비전에 대해서, 이 그룹의 마인드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하려면 이제 실행 과정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됐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MBS라는 성공의 8액션을 내 몸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은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을 안 하던 걸 처음에 하려면 힘들지만 습관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고 점점점 어때요?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애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첫 애 키울 때 어떠셨어요? 네. 애가 기침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애가 막 말만 하면 영재인 줄 알고요. 그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다음에 둘째 날 때는 어때요? 첫째 겪고 나니까 쉽고, 셋째는 어때요? 발로 키우잖아요. 이제 껌이다 해가지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를 안 변합니다. 하는 방법이. 안 변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껌이 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거 하면 할수록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사업 통해서 관심 있다 그러면 다음 달 7월 7일날 8일날 열리는 1박 2일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나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괜찮은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병원장이 올 수도 있고요. 기업체 오너가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왔을 때 만족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봐야 알 수 있죠. 그리고 뭔가 1박 2일을 겪으면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하거든요. 1박 2일 하면서 자기 파트너 숫자가 적으면 네가 문제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 좋으면 계속 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1박 2일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간성 이런 것들도 다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분위기가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키워갈 수 있는가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인생에 1박 2일씩이라는데 1박 2일 해가지고 내가 매달 통장에 죽을 때까지 400만 원 꽂힌다 그러면 괜찮지 않으세요? 그 인쇄소도 4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1박 2일 투자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일이거든요. 그걸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나테크 보상 플랜은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중에 저는 요 매칭 보너스 하나만 설명드리고 싶어요. 매칭 보너스라는 건 뭐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사업하려면 불안하죠. 근데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처음 사업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초대를 했잖아요. 그럼 저 매칭 보너스는 건 뭐냐면 여기 오신 분의 통장이 60만 원 들어가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줘야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나중에 해줘요. 그럼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애탈 것도 없어요. 저만 애타지. 그러지 않겠어요? 통장에 돈 들어가게 해주려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이 기가 막힌 게 내가 60만 원 벌었네? 그러면 누군가 또 6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60만 원 벌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도 혼자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로열티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나의 소득이 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저의 소득도 커지고. 괜찮지 않으세요? 서로 도와주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누군가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달 매출이 대략 23억 정도 되거든요. 놀라지도 않네. 한 달에요. 주둥이만 가지고 23억인데 23억이면 그 아까 35%가 나온 대략 8억 정도가 매달 나오고 벌고 있는데 8억 저 혼자 가져가요? 저랑 제 파트너 나눠 가져가요? 나눠 가주는 거예요. 정말 착한 소득입니다.
서로 도와줘가면서 받아갈 수 있는 이만한 소득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멘탈테크 사업이 할만하다 그러면 일단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민은 나도 하지만 여러분들 초대한 사람이 같이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도와주다 보니까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점점 사이 나쁜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첫 번째 라인을 통해서 저소득이 매달 그 라인 총에서 나오는 게 매달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뭔 짓을 해도 이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더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통해서 소득을 안정화시켜 나가면 되고요. 메나테크 보상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재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면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내가 요 정도 직급을 하다가 요 다음 직급을 가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요만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요 직급하고 요 직급하고 소득차가 커요. 근데 나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사지 말래도 삽니다. 어차피 제품 남으니까. 그 여러분들 주변에 어차피 제품 남으니까 나머지 채워 이런 사람하고 사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거나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 채워가다 보면 이거 맨날 30만 원, 50만 원 이거 10년, 12달 쌓여봐. 이거 카드값 나중에 그 제품값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해서 또 할부로 사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카드 할부는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카드 할부가요 1년에 이자가 18%예요 사채 이자거든요. 이거 몇 개월씩 할부해가지고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메나테크 보상 플랜은 얼마나 골 때리냐면 여기랑 요 직급의 차이가 소득 차이도 많지가 않지만 내가 요만큼 했잖아요. 그만큼 요만큼 한 것까지 소득이 다 나와요. 그 예를 들면 저희가 억대 연봉이 받는 브론즈라는 직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억대 연봉이 받는 실버피드라는 직급이 있는데 내가 실버피드 안 되고 실버피드 밑에 요만큼 직급도 아닌데 현 직급은 유지하면서 매출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차가 없어요. 그러면 사재기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인데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의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면 말일날 그달 매출의 30%가 올라온대요. 이 소리는 뭐예요? 사재기 한다는 소리잖아요. 메나테크는 어떨 것 같으세요? 말일날 매출이 일일날보다 적대요. 그래서 본사에서 와가지고 사장님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사야지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해서 메나테크는 사재기가 필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월 100만원 달성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20만원 30만원 들어오는 것도 좋고 4년 뒤에 돈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당장에 100만원씩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그 100만원만 들어오면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생필품으로 네트워크 애터미 같은 회사들 많잖아요. 애터미 휴지 정말 좋죠. 근데 애터미 휴지로 100만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아침에 나올 때 차에다가 휴지 한 20개 싣고 나와서 그거 다 팔고 들어와서 또 싣고 또 팔고 이래가지고 한 달 내내 해야 100만원 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다이어트 내가 싹 빼가지고 다이어트 할 사람 10사람만 딱 모으면 100만원 되는 거야. 더 웃긴 거 휴지는 쓰라고 해야 되잖아요. 슈퍼에도 있으니까. 근데 다이어트는 하고 나면 주변에 뭐라 그래요? 너 뭐 했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절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체크 매칭 보너스의 노열티 소득까지 받아갈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를 통해서 얻은 거는 단적으로 15년 한 결과 이걸 다 가졌다는 거죠. 신체적으로도요. 저도 이제 건강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중간에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암 걸릴 수 있어요. 아무리 관리 잘하고 아무리 엠브로토스 먹어도요. 오래 쓰면 고장납니다. 예를 들면 자, 집 30년 쓰면 고장나요, 안 고장나요? 아무리 100억짜리 사 30년 쓰면 고장.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이 노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고장날 수 있는데 그걸 회복하는 방법을 알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76세신데
이 76세 어르신이 또 산에서 밤 나무 타다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엉치뼈가 완전 골절돼가지고 병원서 이거 시술해도 될까 말까. 왜냐면 76세 정도 돼서 골절되면 그 다음부터 삶의 질이 훅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또 아시잖아요. 시술하지 말라고. 우리에겐 엠브로토스가 있다고. 뭐 그딴 소리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엠브로토스 한 달에 10통씩 이빠이 먹고 오솔린 타먹고 임팩트 타먹고 하시더니 2주 만에 병원 갔더니 의사가 무슨 노인네가 젊은 애보다 더 빨리 붙었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면, 저는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을 알았고요. 두 번째, 돈이 들어오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돈도 집으로 번 거랑 우리처럼 파이프라인 소득, 우리는 매달 나오잖아요. 이 소득이 완전 다릅니다. 집으로 20억짜리 있어도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못 써요. 제가 3년 전에 강남의 3대 땅 부자를 만났거든요. 설명 듣고 이분이 먹고 싶은데 아까워서 유산균 48,000원짜리 못 먹더라고요. 근데 매달 400 나오는 사람은 다음 달에 나오니까 이번 달 400 다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써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데 막 쓸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섭대요. 제가 예로 많이 들은 게, 제가 올해 8월 달이거든요. 7월 달인가 8월 달인데 산을 강원도에 설악산 타고 쭉 내려온 시간이 남았어요. 일찍 내려서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그래서 바닷가나 한번 제가 바닷가 갔더니 배낚시가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가자미 낚시. 여러분들 속초 참가자미 아세요? 그거 못 드셔보신 분들은 인생 우울한 겁니다. 꼭 드셔보셔야 돼요. 예,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애들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참가자 날 배 타려고 했는데 6명이 와야 출발한대요. 그런데 저랑 한 사람이 이제 2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만나자마자 자기는 뭐 직원 70명 있는 기업체 오너인데 뭐 집이 몇 채고 제주도에 뭐 별장이 뭐 얼마나 돈 자랑하는지 막 선장이랑 둘이 눈꼬셔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약한 4명이 취소되는 바람에 선장이 배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돈 자랑하던 사람이 가방 주섬쓰면서 에이 막 이러면 투덜투덜 나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달 돈이 들어온 파이프라인 소득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또 올지 모르잖아요. 바쁜 일정이니까.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선장님, 내가 5명 거 낼 테니까 출발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체 오너가 부러우세요? 다단계하는 제가 부러우세요?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 소득의 힘이다. 이해되셨죠?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파트너가 늘어나는데,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듣고 막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생기죠. 제가 이번 달에 세상에 연휴 끝나자마자 강의가 10번이 잡혀가지고 전국을 다 돌았거든요. 놀라운 건 충청도에 가도 파트너가 있고, 제주도에 가도 파트너가 있고, 강원도에 가도 파트너가 있고, 울산에 가도 파트너가 있으니까 외로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꾸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막 와이프가 이 돈 벌어가지고 뭐하냐고 자꾸 좀 쉬라고 자꾸 뭐라고. 와이프는 이제 저만 건강하라고 돈을 벌어다 주니까 건강하라고 하겠지. 아무튼 계속 그런데 저는 이제 한편 와이프한테 얘기해. 여보, 그래도 나이 먹고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어디야. 그래서 이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외로울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메나테크 사업부터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요거를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게 저 혼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이분들 19년 했고요, 15년 했고, 14년 했고, 14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찍은 사진이, 저희가 이제 직급이 되면 하루 먼저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 4조거든요. 4조가 10몇 년을 해서 최장 짧게는 14년에서 길게는 19년인데 여태껏 총 메나테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괜찮지 않으세요? 더 무서운 건 앞으로 130억 버는 데는 시간이 더 짧게 걸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열심히 사실 거잖아요. 어차피 열심히 일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130억까지 아니더라도 5년 10년 해가지고 내 주변에 전달은, 지금 막 다단계니 뭐냐 하는 사람도 억지로, 저희 여동생도 저 설득하는데 4년 걸렸잖아요. 근데 억지로 설득해서 사업 시켜놓으니까 지금 돈을 벌고 나니까 괜찮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야, 우리가 뭐해서 10억을 벌었냐, 우리가 뭐해서 다 합쳐서 20억을 벌었냐,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예, 그런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 돈이 주는 가치를 누리시길 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